그 인사평가 프레임워크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열정과 책임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영양 모형으로, 영양 요소들로 다 분해해서 나중에 코딩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성취가 이뤘으면 그것을 실용적으로 정말 우리 문명의 발전에 도움이 됐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누가 누구를 따라갔다, 누가 누구 친하다, 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려면 이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뭐 누가 내각제주의자다. 아니 나도 내각제주의자라니까. 나도 내각제를 해야 된다. 이게 대통령 중심제는 민주주의 체제를 갉아먹어요. 여차하면 이렇게 된다고 나라가. 그래서 나는 내각제주의자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데 지금 내각제를 하면 일본식으로 내각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었을 때 내각제를 하면 된다. 스위스처럼.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의회의 민주주의 체제와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서 의회에서 어떤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국민의 뜻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시민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그냥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직접 민주주의 체제가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느냐. 조국이 만들었던 개헌안,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넣었어요. 내가 그래서 조국을 그때 그걸 보고 조국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봤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놓았으니까 국민 발언 제도를 헌법 조문으로 놓더라고. 물론 다른 거 조금 더 고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거 하나 넣은 것만으로도 조국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시대 정신은 반드시 합의 또는 합치의 원칙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합의된 것이 우리 민족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취예측 모형을 보면 이 16가지 영양 요소들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세분화한 이유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 사람 유능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떤 영양 요소가 이 사람한테는 잘 발휘되고 있어서 높은 성취를 이룩했다. 이렇게 봐야 다음번 어떤 상황에 갔을 때도 그런 영양 요소가 잘 발휘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거기다 앉힐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6개의 영양 요소로 구분해서 바라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분석적 사고력, 개념적 사고력, 아까 얘기했던 자기 경험이 치과 의사였잖아. 그럼 알턴이를 뽑아줄 테니까 나를 찍어달라 이러면 되는 걸 목숨 걸고 얘기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이 지구상에 없대도 있으면 가져와봐. 인간의 존엄성 개념이 우리 언어 습관 속에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서로 거래하자는 뜻이잖아. 내 목숨도 걸겠다. 독일에서 목숨들을 걸고 맹세하는 게 있어. 자기 목숨 아니라 그 영어로 말하면 아이스웨어 하는 거지. 내가 맹세한다. 이런 거죠. 내가 맹세한다. 나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내 목숨을 건다는 뜻이야. 아이스웨어. 내가 서약한다. 내가 맹세한다. 독일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그 곤궁에 빠졌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그 맹세했어.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나타났어. 그러면 죽음이야. 자기 스스로 죽어요. 내가 보았잖아. 바실라페레가 바로 그거야. 자기가 한 말이 맹세했거든. 공중 앞에서 나는 절대 거짓말 한 적이 없다. 그런 일에 가담한 적이 없다라고 자기 아이들의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랬다가 거짓말이 들통났어. 들통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스위스 호텔에 가서 자살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은 이 지구상에 없다는 점을 명백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법률가들이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무식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한단 말이죠.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제보하는 제보자도 똑같습니다. 목숨 걸고 제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바라지도 않고요. 목숨을 걸지 않고 제보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 사고력이 있는데 그것이 정직성을 바탕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학습 능력이 있다는 말은 미래지향성이 길다는 말이에요. 높다는 뜻입니다. 미래지향성이 높고 성취지향성이 있으면 됩니다. 이러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리더십을 발휘하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랬냐? 실존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실존적 가치란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삶을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면서 살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에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건 윤석열도 똑같은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서 있느냐고 그것이 문제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학문적 소양을 갖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진리의 길 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이 얘기를 학문적 소양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학문적 소양이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뢰성이란 뭐냐?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나 홍길동이 그렇게 생각한 거나 홍길서가 그렇게 생각한 게 같아야 됩니다. 홍길남이 봐도 그거 일리가 있네, 타당성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홍길북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최동석과 홍길동, 홍길서, 홍길남, 홍길북이 5명이 다 봐서 그거 맞는 얘기야, 그렇게 하는 게 옳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뢰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윤석열이 하는 말은 신뢰성이 없어요. 왜? 거짓말이 대부분이거든. 김건희가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간사한 놈들이 하는 말 똑같이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타당성은 뭐냐? 타당성은 바로 그 말의 해답을, 그 말에 상응하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까 윤석열 정부를 조기 종식시키겠다고 천연이가 말을 했잖아. 조기 종식시키는데 왜 자기 목숨을 거냐고. 이거는 어떤 타당성도 없는 거야. 목숨 걸면, 아니, 자기 목숨을 거는 거하고 조기 종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타당성이 없는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떤 그 불이한 그 또 이 비리와 불법을 내가 제보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기 목숨을 거냐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몰래 그 신변을 보호해 주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험이 있죠. 그러나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자기 제보하는 것과 목숨을 거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건다는 말은.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도 걸려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타당성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성과 타당성.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 신뢰성과 타당성. 그래서 내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식에 부합해야 된다.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거는 뭐예요, 다. 김병노라는 경무관 있잖아. 요번에 마약 사건에 연루된 그 이종호가 하는 말 있잖아. 어떤 합리성도 없어. 그러니까 타당성과 신뢰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쫙 들어보면 이게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만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해봐야 돼, 이거를.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이해하자고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